오케이.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numpy array하고 토치 텐서하고 비교하면서 토치 텐서가 어떤 엑스트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토치 텐서 오케이.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numpy array는 GPU에서 돌아가지 않는데 토치 텐서는 GPU에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주로 그 auto differenti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그 고양이 그림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 레포지토리인데 GitHub인데 여기 딥러닝 2015라고 2025죠? 2025인데 2015로 썼네요. 여기 2015입니다. 네. 여기 보면 코드를 올려놨고요. 예, GitHub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오케이. 예, 여기 제가 요 링크를 걸어 드렸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여기, 그냥 잘 모르는, 그냥 다운로드해서 언집하면 돼요. 다운로드해서 언집하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 zip 파일을 다운로드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파일이 여기 두 개 있고요. 이게 메인 파일이고 요 리드미 MD는 P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폴더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그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요겁니다. 요거 써 있어요. 리드미 MD 파일 볼까요? 요렇게 써 있는 겁니다. 요게 다예요. 그래서 요게 폰트 사이즈를 컨트롤하는 거고요. 요게 제일 큰 거고 6개까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요게 메인 파일이고 요게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봤던 요 메인 파일이고 요 파일입니다. 요 파일을 돌리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돌려볼게요. 여러분이 그 VS 코드가 깔려 있다 그러면 요걸 그냥 여기서 요걸 누르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요거를 터미널에서 돌려볼게요. 여러분 터미널에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터미널이고요. 윈도우에서는 터미널이라고 안 부르고
CMD라고 부르는 게 있을 겁니다. CMD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커맨드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커맨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른 구석이 있어요. 요거는 보통 우리가 그 컴퓨터 사용하는 건 뭐 아이콘들을 클릭하죠. 그죠? 예,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GUI라고 부르고요. 예, Graphic User Interface라고 부르고, 예, 근데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이핑을 통해서 내비게이트도 하고 클릭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가 어렸을 때는 GUI가 아니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만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PWD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print working directory라고 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하는 거고요. 여기 users 승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폴더 안에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아까 봤던 그 메인 파일을 사용을 하려면 그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cd를 사용할 건데 cd는 change directory의 약자예요. 그래서 일단 저 SSD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요게 의미하는 게 그 파일 시스템 중에서 최상단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volumes라고 있어요. 여기에 외장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의 SSD는 T5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저 외장으로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 GitHub라고 있고, GitHub라고 있고요. 거기에 딥러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외장 하드에 아까 봤던 요 폴더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파일이고요. ls 그러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일도 있고 폴더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긴 파이썬 파일이고요. 어떤 거는 파이썬 파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폴더예요. 그래서 이제 요 터미널에서 파이썬 파일을 돌리려면 터미널에서 그냥 파이썬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그러면 이렇게 인터랙티브 셀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 1 더하기 1 하면 2가 프린트가 되겠죠. 여기서 파이썬이 돌아가는 겁니다. 퀴트 하면은 이제 인터랙티브 쉘에서 나온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봤던 고양이 그림 그리는 그 파이썬 파일을 돌리려면 파이썬 하고 파일 이름을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딴 거군요. 지금 이게 돌린 게, 딴 걸 돌렸군요. 요 이름인데. 다시 파이썬 이름이 요거고요. 뭔데 점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파이썬하고 그 다음에 메인 파이썬 파일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하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그 VS 코드에서는 그냥 그 파일을 선택을 해서 화살표를 누르면 되고요. 지금 요거는 터미널에서 돌린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요거가 파이썬이라고 안 치고 또 돌아가요. 안 돌아가나?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네, 돌아가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요거죠.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파일을 두 가지 방법으로 돌려봤어요. VS 코드에서 저기 화살표 눌려서 돌려봤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그 디렉토리로 가서 그걸 돌려봤어요. 지금부터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지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딥러닝 어쩌고저쩌고 하는 폴더가 있었죠. 2025인데 2015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여기 안에 우리가 돌린 파일이 있고요. 그걸 메인 파일, 보통 메인이라고 불러요. 메인 파이썬 파일. 그 다음에 여기에 폴더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폴더가 뭐냐면 어디 갔지? 텐서 피처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요 텐서 피처스를 보죠. 오케이, 여기 있네요. 텐서 피처스 폴더 안에 보면 파이캐시라는 게 있고요. 앞에 던더가 붙어 있어요. 요거 폴더예요. 그 다음에 던더 이닛 파이, config 파이, 다운로드 파이, 로드 데이터 파이, 트레인 파이, 유틸스 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 텐서 피처스 요 폴더에 가면 여러 가지 파이썬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파이썬 파일에서 여기에 있는 펑션이나 클래스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패키지하고 모듈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듈은 요거는 파이썬 파일 하나예요. 그 다음에 패키지는 폴더고요. 파이썬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텐서 피처스라는 폴더 안에 파이썬 파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패키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텐서 피처스라는 거를 TFS라고 불렀고요. 이거는 numpy 임포트 할 때 numpy를 그냥 쓰면은 타이핑을 많이 쓰니까 그거에 이름을 np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거와 import numpy as np처럼 import tensor features as tfs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tfs의 loadcat images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돌렸고요. 돌려서 리턴 값을 요걸로 받은 겁니다. 그 전에 요걸 돌렸죠. tfs download cat images 요거를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download cat images라는 펑션이 그 폴더 안에 어딘가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불러와서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at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으면 두 번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코드가 구현이 돼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보죠. 그러면 요 TFS 다운로드 cat images라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cat images라고 여기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사실은 여기 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그게 다운로드 파이썬 파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운로드 파이썬 파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메인 파일에서 메인 파일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 TFS 다운로드 cat images가 있고요. TFS load cat images가 있고 TFS display images 이렇게 있죠. 지금 함수를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그게 다 TFS라는 패키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수들은 조금 전에 봤던 폴더 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던더 이닛에 보면 지금 우리가 tfs 점 하면서 사용한 펑션이 세 개가 있어요. download cat images, 그 다음에 load cat images, display images 함수 세 개를 사용했는데 그게 던더 이닛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parse argues set seed download cat images
로드캣 이미지스, 디스플레이 이미지, 세이브 모델, 로드 모델, 트레인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을 tfs 점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리스트들만 우리가 밖에서 tfs 점 해가지고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던더 이닛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던더 이닛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로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해요. 던더 이닛이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백그라운드에서 약간의 엑스트라 워크를 해야 됩니다. 그 엑스트라 워크라는 게 던더 이닛 파일을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오케이? 옛날 패키지들은 던더 이닛 파이썬 파일이 맨데토리하게 들어갔었고요. 근데 요새는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던더 이닛이 해주는 편리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던더 이닛 파일 안에 내가 tfs 점 하면서 불러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펑션들이 이렇게 있고요. 펑션이 아니어도 돼요. 클래스여도 되고 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어떤 오브젝트도 여기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tfs 점 해가지고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운로드 캣 이미지라는 함수는 어디에 있냐 하면 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점은 current 폴더를 의미합니다. 점은 current 폴더를 의미하고 지금 current 폴더에 다운로드 파이썬 파일에 다운로드 캣 이미지를 임포트해서 저기 메인 파일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드캣 이미지스는 어디 있냐면 current 폴더에 로드 데이터라는 파이썬 파일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미지스는 어디 있냐면 utils 파이썬 파일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거 주의하세요. 요거 점이 찍혀 있다는 거는 relative address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relative address를 사용하고 이 점이라는 거는 current directory를 의미해요. 그래서 다운로드 캣 이미지스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죠. 여기 보면 다운로드 파이썬 파일에 있어요. 이게 다운로드 파이썬 파일.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펑션에 내가 사용하는 첫 번째 펑션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임포트를 해요. 뭐 OS도 임포트하고 리퀘스트 임포트하고 fill이라는 패키지에서 이미지라는 걸 임포트하고 IO라는 데서 byte IO라는 걸 임포트하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챗GPT랑 얘기하면 될 거예요. 저도 요 코드 자체는 풀리 이해하지는 못해요. 펑셔널리티는 뭐를 하고 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디테일한 거는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세이브하고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OS make dirs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data /cat images 이렇게 되어 있고요. exist ok equal true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으면 아무 짓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고요. 디폴트는 exist ok가 false입니다. 그래서 그 폴더가 있으면 에러를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에러를 발생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점이 있죠?
current directory입니다. current directory에 data라는 폴더 안에 cat images라는 폴더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 2, 3이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미지 패스가 어떻게 되냐면 current directory의 data라는 폴더 안에 cat images라는 폴더 안에 cat underscore 123.png png 파일 패스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미지 패스가 있다고 그러면 그 png 사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 패스가 있다는 얘기는 png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운로드 하지 말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라는 거고요. png 파일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그 해당하는 사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사진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어드레스예요.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요 이미지 어드레스에서 여기 이미지 어드레스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타임아웃이 10이라는 건 아마 뭐 10초 정도 해봐서 안 되면은 그만해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미지를 요 이미지 패스에 세이브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폴더를 만들고 그림 사진 석장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뭐 디테일은 여기 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loadcat images라는 함수를 보죠. loadcat images는 여기 load 데이터에 있을 거예요. load 데이터. 그래서 loadcat images라는 펑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쭉 있거든요. 그래서 석장의 이미지가 배치라는 거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미지 석장을 만들어서 그걸 배치로 묶고 그걸 리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것도 저가 풀리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미지 디렉터리가 current 폴더의 데이터 폴더 안에 cat image라는 폴더고요. 그 폴더 안에 3개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이미지 디렉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쫙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디렉터리 안에 OS에 리스트 디렉터리 하면 디렉터리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쫙 리스트업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png 파일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돌려서 for 를 돌리는데 만약에 그거 오브젝트의 끝이 .png라고 그러면 png 파일이거든요. 그거의 이름을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파일 이름들이 3개가 리스트업이 될 거고요. 솔팅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png 파일이 not png 파일이라는 게 이게 empty list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file not found error 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png 파일의 length를 프린트하고요. 그러니까 3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할 거고
예, 이미지가 어떤 파일인가 그걸 얘기를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미지 디렉토리고 요거는 png 파일이 뭐 이미지 1.png, 2.png 그거겠죠? 그거를 묶어요.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위에는 디렉토리 네임이고요. 밑에는 파일 네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미지 점 데이터 cat images 요게 그 다음에 뭐 이미지 1 png 요걸 묶어요. 아까 얘기한 걸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디렉토리 이름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저가 원하는 건 여기에 백슬래시하고 cat1.png 그걸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cat1.png고요. 그러면 여기 os pass join 하면 여기에 백슬래시가 들어가고 cat1.png, cat2.png, cat3.png 그렇게 스트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오픈을 이용을 해서 그 png 파일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그 이미지가 numpy 어레이가 아닌가 봐요. numpy 어레이로 바꿔치기를 했고 그다음에 쉐입을 찍어보게 했어요. 그러면 250 MB, 250 그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배치 사이즈 오케이. 그래서 석장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여기 배치 사이즈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3 채널이고 하이트, 웨이트, 데이터 타입은 플로우 32로 했고요. 그러면 토치 제로로 일단 만든 겁니다. 토치 제로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거기 하나하나 사진을 채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png 파일을 enumerate 해서 그 png 파일을 받아서 numpy 어레이를 만들었고 그 numpy 어레이를 토치 텐서로 바꿨고 그 다음에 float 32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 퍼뮤트 하는 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뭔가를 해주고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고양이 그림을 불러와서 numpy 어레이로 바꿔치기 하고 토치 텐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퍼뮤트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255로 나눠줬어요. 그 얘기는 이게 0부터 255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고요. 그러면 255로 나눠주면 0하고 1 사이 데이터가 돼요. 전에 엠니스트 데이터 할 적에 unsigned int 8 얘기했을 때 데이터는 0하고 255 사이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0부터 255 사이인데 그걸 255로 나눠서 0부터 255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어넣을 텐서 형태로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png 파일이 있었고 그걸 오픈해 가지고 뭔가로 만들었고요. 그게 numpy 어레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numpy 어레이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토치 텐서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퍼뮤트라는 걸 해줬어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왜 퍼뮤트라는 걸 하는지 퍼뮤트 해줬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보면 0부터 255 사이 숫자인데 0부터 1 사이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배치는 우리 먼저 위에서 자리를 잡아놨었거든요. 토치 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로 번째, 원 번째, 두 번째 그걸 여기다 채워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배치가 3이 될 거고 배치 쉐입이
배치 쉐입을 찍으면 3by 3by 256이었나요? 256 by 256이 됐어요. D타입은 flow 32였고요. 미니멈은 0, 맥스는 1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 프린트가 여기 보면 오케이 지금 요게 프린트가 된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토치 텐서고 이 토치 텐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먼저 토치 제로라는 걸 이용을 해서 3x3x 256x 256 자리를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폴더 안에 png 파일이 석장이 있었어요. 그 png 파일 하나하나를 읽어드려요. 읽어드려서 아마 그게 필 오브젝트일 텐데 그걸 numpy 오브젝트로 바꿔줬고요. numpy 오브젝트로 바꿔준 다음에 토치 오브젝트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permit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255로 나눠줬어요. 0부터 255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걸 255로 나눠주면 0부터 1 사이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잡아놨던 배치라는 데이터의 i번째에다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쉐입이 3x 3x 256x 256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3은 사진이 석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RGB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칼라 사진이라는 거고 256 by 256은 로가 256개, 칼럼이 256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더 설명하죠. 요 퍼뮤트 201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요거를 여기까지 하면 사진의 쉐입이 어떻게 되냐면 height, width 그리고 채널 개수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3H0 3을 앞으로 당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에 있는 거를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은 0, 1인데 원래는 0, 1, 2예요. 근데 2에 있는 거를 맨 앞으로 당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HW3 그러니까 이게 채널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그 채널을 맨 앞으로 당긴 겁니다. 거기에 배치가 3이면 이제 그 앞에 3이 있겠죠. 그래서 요 3이 뒤에 있는 게 텐서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텐서플로우는 채널 개수가 맨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토치는 채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채널이 앞에 있는 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할 때 이피션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치는 컨볼루션을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채널을 앞으로 당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텐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numpy의 그 포맷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채널이 맨 뒤에 가 있어요. numpy에서 채널이 맨 뒤에 가 있고요. feel에서도 채널이 맨 뒤에 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TFS 디스플레이 이미지스 해서 배치를 집어넣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이미지스는 utils라는 파이썬 파일에 있어요.
그래서 utils에 가면 display images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 여기 쭉 가면 돼요. 예, 봅시다. 그래서 여기 배치에 제로 번째를 보면 사진이 석장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엑시스를 1 by 3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도화지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 첫 번째 그림, 여기 두 번째 그림, 여기 세 번째 그림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엑시스가 3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건 numpy array object라고 전에 얘기를 했고요. 요거의 쉐입을 찍어보면 1 by 3가 아니고 3콤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1일 때 조금 다르게 하고요. 배치 사이즈가 1이면 엑시스가 그냥 하나 딸랑 있거든요. 그걸 리스트로 묶어준 거고 그렇게 해야 이 forloop가 돌아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엑시스가 지금 3개 있는데 하나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요 forloop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 있을 적에는 요 numpy array 오브젝트를 리스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forloop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배치 사이즈가 3인 경우에는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 있을 때 또 따로 코드를 짜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림이 석장이 있는데 요 엑시스가 0, 1, 2 요 하나 엑시스를 하나씩 쏴줄 거고요. 여기 i는 0, 1, 2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0번째 사진, 1번째 사진, 2번째 사진이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이토치거든요. 그러면 채널이 맨 앞에 있어요. 채널을 맨 뒤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1, 2, 0. 그러니까 0번째 있는 게 제일 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채널이 맨 뒤로 갔어요. 그러면 numpy 컨벤션을 만족하는 거고요. fill 컨벤션을 만족하는 거고요. 텐서플로우 컨벤션을 만족하는 거고요. 매플로라이브의 컨벤션을 만족하는 거예요. 채널이 맨 뒤에 가 있어야 돼요. 거의 모든 패키지가. 그런데 토치만 채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준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램프라는 거는 0하고 이게 막 조금 하다 보면은 계산상으로 해서 0보다 작은 숫자도 생길 수도 있고 1보다 큰 숫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뉴메리컬하게 플로트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0하고 1 사이로 클램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건 0, 1보다 큰 건 1로 클램프를 한 거고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디태치 나중에 설명할게요. 디태치라는 게 있고요. CPU, GPU에 있으면 CPU로 옮기면 되고요. 지금 요거는 로컬리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GPU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CPU를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numpy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numpy가 됩니다. CPU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림을 그리고 타이틀 붙이고 엑시스 오픈은 그림 그리는 거에서 바운더리에 숫자들 나오거든요. 엑시스를 제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레이아웃 이런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빅픽처를 보면 이게 메인 파이썬 파일이고
예, 빅픽처는 이래요. 딥러닝 2015, 10년을 빼세요. 2015 폴더 안에 지금 요 파일이 main something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그냥 main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main 파이썬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tensor features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파이썬 파일들이 있고 그 안에 정의된 함수들 3개를 tfs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요 init 파일 안에 요것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런 형식으로 불러오지 못해요. 다른 좀 더 복잡한 형식으로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던더 이닛이 있으면 던더 이닛 파이썬 파일이 있으면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심플한 형태로 펑션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던더 이닛 파이썬 파일이 없어도 돌아가는데 그럴 때는 불러오는 포맷이 풀로 불러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요 함수들은 요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던더 이닛을 사용을 하면 요게 relative라고 그래야 될까? relative하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파이썬 파일들인데 여기 점으로 해서 지금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이썬 파일에서 이런 것들을 불러오겠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불러온 것들은 tfs.mo로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하죠. 이제 어드레스 얘기를 할 텐데 점을 찍으면 현재 폴더라고 그랬어요. 요 점을 2개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parent directory예요. 윗단 parent 폴더예요. 3개 찍으면 이제 할아버지 폴더가 되는 겁니다. 그 윗단이에요. 좀 전에 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면 change directory volumes.t5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요게 뭐냐면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루트 디렉토리. 최상단이에요. 최상단.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hange directory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홈 디렉토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하고 홈 디렉토리하고 조금 볼게요. 오케이. 자, 보세요. 여기 뭐가 있죠? 이게 뭘까요? 물결이 이렇게 치고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홈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여기 print working directory 쳐보면 users 안에 승철이라는 거에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백슬래시가 있죠. 그게 뭐예요?
루트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로 가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홈 디렉토리에서 지금 루트 디렉토리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바뀌었죠? 루트 디렉토리에서 홈 디렉토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로 다시 가볼게요. 지금 여기 루트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 여기 유저스가 유저스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유저스 여기 있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유저스 디렉토리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shared가 있고 승철이 있네요. 그러면 change directory 승하고 탭하면은 오토 컴플릿이 되거든요. 여러 개 있으면 오토 컴플릿이 안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점하고 점 2개, 점 3개, 그 다음에 백슬래시, 그 다음에 물결무늬 요게 다 그 폴더 시스템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 다운로드를 봅시다. 여기 보면 어디에 다운로드를 할 거냐면 점 찍혀 있죠? current 디렉토리예요. 그죠? 점 찍혀 있죠? current 디렉토리예요. current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 폴더 안에 cat images라는 폴더 안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오케이. 201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텐서 features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다운로드 파이썬 파일이 있고 거기에 지금 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main.python 파일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 다운로드 cat images라는 건 tensor features 폴더 안에 다운로드 파이썬 파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되는 건 tensor features 폴더 바깥에 있는 main 파이썬 파일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점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점 백슬래시 데이터 점 cat images죠. 그러면 요 점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는 다운로드 cat images라는 건 다운로드 파이썬 파일이거든요. 그러면 점이라는 게 tensor features 폴더가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행은 main 파이썬 파일에서 tfs.download cat images를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점이 딥러닝 2015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요 패스 중에 점이 있는데 점이 current directory라고 그랬잖아요. 이 펑션이 정의된 거 입장에서 생각하면 current directory는 tensor features예요. 그런데 실제 실행은 main python 파일에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current directory는 딥러닝 2015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제가 질문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요 점이 tensor features라는 폴더가 될 수가 있고요. 입장에 따라서 요 점이 딥러닝 2015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결론을 말하면 메인 파이썬 파일을 기준으로 점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펑션이 어디서 정의가 되어 있는가 중요가 한 게 아니고 메인 파이썬 파일이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점은 딥러닝 2019 딥러닝 20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시 돌려볼게요. 요거고요. 요거 금방 돌아가는 거니까. 오케이. 돌아갔죠? 그러면 아까 점이 tensor features라고 생각을 하면 요 tensor features 안에 폴더가 만들어져야 돼요. 데이터 폴더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cat images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png 파일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죠?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 딥러닝이라는 폴더에 들어왔고요. 여기 보면 요 중에 하나를 돌린 거고 tensor features 이 폴더 안에 없죠? 데이터라는 폴더가 없죠? 지금 메인 파일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중에 요거거든요. 요걸 돌린 거예요. 여기 보면 데이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cat images라고 있어요. 그 안에 cat1, cat2, cat3 png 파일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점이라는 게 어디서 정의됐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요. 어디서 실행됐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디서 실행됐나 그 입장에서 점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래서 그 패키지 내용은 제가 좀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지난 학기에 수학과 프로그래밍 강의했었거든요. 거기에 맨 마지막 겁니다.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좀 더 엑스트라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토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넘파이는 없어요. 파이토치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런 식으로 패키지 형태로 좀 코드를 구현을 해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거를 하나의 파일에다가 쫙 쓰면 파일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읽으려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파일을 동시에 띄워넣어서 클릭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길어지면 이런 식으로 짜야 돼요. 그냥 하나의 파이썬 파일에다 다 적으면 엄청 길어져요. 그러면 코드 읽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그레디언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분 계산들이요. 임포트 토치했고요. 요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프린트할 때 조금 예뻐 보이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를 보시죠. 여기부터 보세요. 요 함수를 밑에서 돌릴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를 하냐면 랜덤 넘버를 사용할 건데 돌릴 때마다 동일한 랜덤 넘버가 나올 수 있도록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시드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치 매뉴얼 시드에서 0이라고 시드를 고정을 했고요. 그럼 랜덤 넘버가 동일한 랜덤 넘버가 나오고요. 토치 랜드 n 3이고요. 그러면 숫자 3개를 제너레이트 하겠다는 거고 중요한 건 require grade true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분 계산을 할 거고 요걸 변수처럼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마 require grade false가 디폴트인 것 같아요. 지금 코드를 보니까 챗GPT에 물어보죠. 예. 그래서 지금 요걸 쓴 게 요게 없으면 내가 이걸 변수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고요. 그런데 나는 이걸 변수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require grade true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변수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x, y 조금 뭐 이상한데 오케이. x0, x1, x2라는 게 이제 변수인 거예요. 그런데 변수인데 happen to be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하게 지금 숫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세 개 숫자에다가 2.0을 더해요. 2.0을 더해서 3을 곱하고 제곱을 하고 미인을 계산한 겁니다. 자, 요게 그러니까 지금 XYG라고 쓸게요. 그냥 변수가 3개가 있어요. XYG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 2를 했어요.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 다음에
3을 곱하고 제곱을 했어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 스퀘어 3. 3 곱하기 y 더하기 2 스퀘어 3 곱하기 g 더하기 2 스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미인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서 3으로 나눠야죠. 그 얘기는 x 더하기 2 스퀘어 y 더하기 2 스퀘어 g 더하기 2 스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g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유지하고 다른데 그냥 g라고 보통 l이라고 쓰는데 l이라고 쓸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x로 미분했을 때 미분값, y로 미분했을 때 미분값, g로 미분했을 때 미분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 x가 뭐 0.1이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y에 대한 미분, g에 대한 미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고요. 지금 x의 그래드를 프린트하게 되어 있는데 요 x의 지금 x의 그래드를 지금 현재 계산을 할 텐데 그러면 요거는 0 아니면 none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미분을 안 걸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backward 하면 backward 해서 x 그래드를 볼게요. 그래서 x, y 그러면 요 x 그래드가 요 사실은 y로 미분한 거 g로 미분한 거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돌리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G backward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backward라는 게 미분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돌려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x는 이렇게 나왔어요. x는 세 개의 숫자를 제너레이트 했고요. rand n에서 제너레이트 했거든요. n은 노말을 의미하고요. rand n은 표준정규 분포를 의미해요.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에서 세 개의 숫자를 제너레이트 했고 require grade는 true다. 그 얘기는 지금 요 세 개의 숫자 하나하나를 변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쓸 적에는 x, y, g라고 쓴 거고요. 그러면 x가 1.5, y가 마이너스 0.3, g가 마이너스 2.1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고요. g를 계산을 했는데 g가 지금 요겁니다. 요걸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5.4830이 됐고요. X 그래드를 백워드 하기 전에 X 그래드를 계산을 프린트 했더니 none이 나왔어요. 000이 나올 수도 있고 none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none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G 백워드 했죠. 여기 G 백워드 했죠. 그러면
그때 요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요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걸 보면 x가 1.5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2를 더하면 3.5 정도 되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7점 얼마가 되죠? 7점 얼마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 같은 경우는 더하면 1.7에 곱하기 2 하면 1.7 곱하기 2 하면 3.4인가요? 3.4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 2를 더하면 0이고 곱하기 2 하면 0 정도 나오죠. 오케이? 예. 이게 토치 텐서의 메인 피처입니다. 미분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 지금 요거는 아주 간단한 경우지만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손으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백워드 하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수업 끝나고 올려줄게. 예. 여기 너무 코드가 많아서 어느 걸 보여줄지 내가 몰라서 강의 끝나면 아까 2015 거기 있죠? 거기다 올려줄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요 require grid true, require grade true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는 변수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요. 오케이? 만약에 required grade true라고 하는 걸 없앤다. 그러면 이거는 상수예요. 그러면 로스 백워드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require grade를 뺐고요. 에러가 나네요. 이렇게 에러가 나네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는데 왜 미분을 하고 그러니 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변수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미분을 걸려고 하면은 require grade true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함수가 최종 숫자거든요. 거기에 backward 그러면 이제 gradient 여기에 요 attribute의 미분 값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처음엔 none이었는데 그게 숫자가 3개가 나왔죠. 그죠? 요거는 위에 계산을 체킹한다는 걸 거고 체킹 우리 눈으로 봐서 체킹했어요. 근데 이거 코드상으로 체킹한다는 거고 이건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gradient가 accumulate 된다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코드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시드 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번엔 4개를 했네요. 아까는 3개였는데 지금 4개네요. 그래서 X, Y, G, W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게 require grade true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변수로 봐서 나중에 미분을 할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함수가 간단하네요. 각각의 컴포넌트를 썸해서 스퀘어를 해서 더했네요. 그러니까 x 스퀘어 더하기 y 스퀘어 더하기 g 스퀘어 더하기 w 스퀘어인 거예요. 그러면 그레디언트라면 2x, 2y, 2g, 2w 그래서 4디멘전al 벡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백워드를 했고요. 그레드 했고 클론은 복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있는데 그거를 복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걸 복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로스 2는 2.0 이렇게 백워드 그레드 크론 그 다음에 제로 그레드 왜 이 코드를 이렇게 짜놨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케이 코드가 좀 안 좋네. 오케이 이렇게 했고 로스 원 백워드 해서 프린트를 하고요. 또 로스 원 백워드 해서 프린트를 하고 로스 그냥 로스 백워드 그레디언트 해서 오케이. 자 봅시다. 처음에 시드를 고정을 했고요. 4개의 숫자를 제너레이트 했어요. 그냥 아까처럼 3개로 할게요. 뭐 이거 4개나 3개나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시츄에이션입니다. 시드가 아까 0이었죠? 0으로 시드 고정할게요. 그러면 시드 0으로 고정을 했고요. 표준 정규분법에서 3개의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require grade true로 했고, 그래서 변수가 3개인 거예요. x, y, z. 아까랑 똑같이. 근데 함수가 이번엔 바뀌었어요. x 스퀘어 더하기 y 스퀘어 더하기 g 스퀘어가 함수고, 그걸 미분하면 2x, 2y, 2g 해서 3개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x, y, g에 대해서 2배 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2x, 2y, 2g가 나오겠고요. 그걸 로스 백워드 또 해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하면 생각을 해보면 이거하고 같아야 돼요. 로스 그래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분값이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봅시다. 음? 오케이. 뭔가 이상하네요. 예, 제가 생각하는 대로 코드가 안 들어가네요. 챗GPT한테 조금 물어봅시다. X 그레이드 오케이 로스 2라고 해볼까요? 예, 로스 2도 똑같아요. 로스 2 오케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에러 메시지를 긁어서 챗GPT한테 주면은 얘가 해석을 해줄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오케이, 로스 백워드 했고요. second time 오케이, 첫 번째 로스 계산하고 로스 백워드 하는 건 오케이고요. 오케이, 이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군요. 이게 지금 저가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 작업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예. 그것도 그러네. 오케이, 코드를 다시 짜준다네요. 오케이, 예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백워드를 두 번 치면은 기존의 그레디언트 계산된 거에다가 애드온이 돼요. 어큐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백워드를 한 다음에는 항상 그거를 제로로 리셋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오케이, 오케이, 요걸 봅시다. 그걸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로스 백워드 했고요. 지금 여기 로스 백워드 해서 어, 클론을 하면 되는군요. 요거를 안 해서 그렇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로스 백워드 해서 클론하고, 오케이. 클론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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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를, 제가 크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본데요. 오케이.
돌려봅시다. 오케이, 코드 돌아갔고요. 제가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봅시다. 오케이, 시드 고정했고, 세 개의 넘버 제너레이트 했고요. 랜덤하게. 그걸 변수로 보겠다는 거고요. 스퀘어를 해서 썸을 했고요. 그러니까 x 스퀘어 더하기 y 스퀘어, g 스퀘어 한 거고, 로스 백워드 하면 x로 미분, y로 미분, g로 미분하니까 2x, 2y, 2g가 나옵니다. 그레디언트가. 그래서 처음에 x 그레드는 넌이었는데 그거를 클론을 했고요. 그걸 지금 프린트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스를 똑같이 정의를 해서 또 다시 백워드로 해서 이걸 클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로 그레드 해서 X 그레드 클론 했고 요거 백워드 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네, 저가 설명하려는 게 맞는지. 네. 뭐가 이상한데? 오케이, 나왔고. 오케이, gradient accumulation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텐서 나왔고요. first backward 해서 x 그레드를 계산하니까 3점 얼마가 나왔어요. 두 번째 그레드 계산을 해도 똑같이 3점 얼마가 나와야죠. 그죠? 그런데 accumulation이 돼요. 그래서 6점 얼마가 됐고요. 이게 저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계산한 다음에는 그레디언트를 리셋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x 그레드 점 제로 어쩌고 저쩌고가 리셋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했더니 여기 제대로 나왔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백워드를 그냥 주야장창 하면 안 돼요. 백워드 한 다음에는 항상 x 그레드를 리셋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큐뮬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어큐뮬레이션이 발생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first backward나 second backward나 값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더블이 됐죠? 그게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기존의 값에다가 미분값을 더 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왜 클론을 안 하면 에러가 뜨지? 돌아가는데? 클론 뗐는데도 아까 뭘 잘못했지? 돌아가는데? 오케이, 클론 없어도 돼요? 지금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이고요. 지금 여기 크론 뗐고요. 여기도 크론 뗐고 여기도 크론 뗐고 크론 뗐어요. 그러니까 여기 3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돌아갔어요. 그죠? 예, 예, 저가 아까 코드 만들 때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자오지가 여기 백워드 했을 때는 우리 생각대로 돌아간 거고요. 처음에 x 그레드는 넌이에요. 그레디언트 하면 한 번 하면 2x, 2y, 2g에서 숫자 3개가 나오고요. 다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다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이게 더블이 됐어요. 아, 요게 없어서 요거를 안 해서 에러가 났나 보네. 아,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이해가 됐어요. 네, 지금 에러가 떴죠? 아, 오케이. 아, 이게 텐서플로우하고 다른 형태로 움직여서 그런 건데, 예,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돌아갔죠? 그죠? 예. 아, 요거 있어야 돼요. 아까 요게 빠졌나 봅니다. 이게, 예, 오케이.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가 조금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백워드 하면 원래 X 그래드는 넌이었어요. 근데 백워드 하면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G로 미분하고 숫자가 3개가 나왔고요. 그걸 다시 백워드 하면 이게 더블이 돼요. 또 백워드 하면 트리플이 되고요. 또 백워드 하면 4배가 되고 계속 어큐뮬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그레디언트를 제로로 리셋하는 거예요. 제로로 리셋하고 다시 그레디언트 하면 이제 원래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죠. 여기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레디언트하고 두 번째 그레디언트가 더블이 됐죠. 그죠? 그게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워드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레디언트를 0으로 리셋해 주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로 그레드를 하니까 이제 제로로 바뀌었죠. 이니셜리는 넌이었어요. 이니셜리는 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백워드 하니까 첫 번째 거랑 똑같아졌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했으면 그러면 그 x 그레드를 리셋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요걸 리셋을 해준 거거든요. 안 그러면 어큐뮬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예, 요게 파이토치의 메인 기능이에요. 넘파이랑 비교하면 CPU에서도 돌아가고 GPU에서도 돌아간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GPU에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주로 했고요. 넘파이나 나머지 옛날에 만들었던 패키지들은 GPU에서 안 돌아가요. 넘파이, 뭐 매플로라이브, 필, 판다스 뭐 다 CPU에서만 돌아가요. GPU에서 안 돌아가요. 근데 오늘 처음에는 이제 패키지 모듈 그 개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미분이 된다는 거예요. 미분이 되는데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텐사 만들 적에 이거는 변수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require grade true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상수로 처리를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require grade true라고 이건 변수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미분을 걸려면 백워드라고 해야 돼요. 백워드라고 하고 그러면 미분 값은 x 그레드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니셜리는 넌이었고요. 그거를 계산하면 세 개의 숫자가 나왔고요.
백워드 한번 계산을 하면 항상 리셋을 해줘야 돼요. X 그레드를. 안 그러면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리셋을 해줘야 된다.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요거 말고도 요게 아주 베이직한 폼이고요. 이게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복잡하니까 조금 더 편한 폼으로 막 여러 가지 다른 폼들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로우 레벨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보통 코드 이렇게 구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게 변수로 사용할 건가 상수로 사용할 건가는 그거 결정해서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무 말 안 하면 상수로 처리합니다. 나는 변수야 라고 디클레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한번 걸리면 그레드라는 그 어트리뷰트의 미분 값들이 저장이 되고요. 그거 뭐 사용을 했다.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리셋을 해줘야 돼요. 리셋을 안 해주면 어큐뮬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상수냐 변수냐 디클레어를 해줘야 되고요. 루스 백워드 미분 걸면 x 그레드라는데 그 미분 값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백워드를 하면 그 다음에는 x 그레드를 리셋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x 그레드가 계속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요. 오케이?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 다른 포맷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그 철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